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산 지식에 힘드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그리고 마음 무거운 그런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위기 오나 외국인 대량 매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역대 최대급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조 원 이상을 팔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속적으로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21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2015년도에 외국인들이 22일 연속 매도한 게 지금까지 이제 기록인데, 이제 그 기록이 깨질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엄청난 매도 공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패시브 자금 빠져나가서 이거로 인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고 시장을 많이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런데 이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MSCI 리밸런싱 중국 지수가 들어가서 한국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매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MSCI에서 비중이 줄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그리고 과거부터 대만과 한국은 거의 동조의 어떤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5조 원 이상을 팔고 대만에서 10조 원 이상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대만 지수는 정말 연일 고공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국내 증시는 반대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내년에 지금 이 외국인 매도가 주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 국채 매각도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매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적자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30조 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 물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GDP 디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디플레이트가 4개월 연속, 4분기 연속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20년 만에 좀 최악이다라고 표현각을 받고 있습니다. 즉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즉슨 곧 수요도 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고, 투자가 줄게 되고, 또 일자리도 줄어들게, 이런 것들이 악순환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현재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하나 결정적인 이유로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우리나라 지수가. 부동산이 많이 급등한 것들도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떤 시한폭탄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외국인이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북한하고의 관계. 예전에도 보게 되면 북한과 미국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자금 이탈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무력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외국인들의 어떤 이탈 자금이 좀 있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힘든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지수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국가로 보는 거죠. 그렇다 보더라도 중국 증시의 하락이 나왔다라면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중국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국내 지수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인권법이라는 게 또 미국에서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위구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본다라면 저 위쪽 예전에 그 흉노족 그리고 돌골족 있었죠. 동돌골족 쪽에 가까운
그런 민족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이슬람에게 좀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가 거기 전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들어서야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되는 그런 소수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인구나 1000만 명 정도, 중국 전체 인구의 한 0.7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전체 국토에서 한 6분의 1 정도, 그리고 중국의 자원 중에서 특히 이제 석유 매장을 본다라면 중국 전체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홍콩 인권법에 이어서 다시 또 우리 한국을 또 억누르고 있느냐 본다라면 인권이죠. 지금 홍콩은 이미 민주가 되어 있는 시점이지만 이 위구르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이 소수 민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자꾸 독립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에서 예전에 일본이 한국의 어떤 말살 정책과 비슷하게 중국의 그 위구르 지역 사람들을 자녀들을 유치원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만 명 정도가 감금을 당해서 강제 징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권이 굉장히 탄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걸 가지고 뭘 갖고 넘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에 AI를 이용을 하죠. AI를 이용해서 감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압박카드로서 이 미국으로 즉 감시 감독하는데 미국의 어떤 전자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 중국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계속 반발을 하면서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T 쪽이 또 다시 좀 흔들리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외적인 문제,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외국인들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뭐 계산을 한번 때려보면요. 과거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입니다. 대세 하락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반등 때 매도를 하는 방법을 지금 써먹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개인들이 물량을 싸게 내놓는 걸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개인들의 매도가 언제 나오겠느냐? 12월 중순이 지나가게 되면 개인들의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저가에서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 내년 초라면 외국인들은 반드시 기한할 수밖에 없다. 빠르면 12월 셋째 주 정도. 그리고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직접 고점 국가에 또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또 환차익도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걸 노리면서 기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 좀 반대로 매도 물량이 개인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는 외국인처럼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더라도 저가면서 나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